어떻든 상관은 변화를 이렇게 주관하십니다. 예. 그럼 선생님들이 상관 얘기하려면 바로 정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정관은 변화가 없어야죠. 철저히 정관은 변화가 없어야 돼. 진짜 이렇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정관이에요. 우리의 모두의 약속이에요. 정관은 규칙이에요. 정해진 룰이에요. 근데 이런 관을 갖다 얘기하다가 관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에서 원칙이에요. 우리 저 뒤에 왕언니가 얼마나 고지식한지 아세요? 고지식의 끝판왕이에요. 변화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싫어하세요. 상관은 제가 이렇게 반대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갖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자꾸만 하는 것은 변화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모르는 사람은 변화한 게 보이죠. 네, 음양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갖다 모르니까 변화한 게 보이죠. 상관은 변화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걸 모르죠. 인지가 안 돼요. 뭐가 이게 변화야? 뭐가 달라진 거야? 그게 상관이라는 자체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죠.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가 변해? 안 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변화를 갖다 알려고 하면 변화를 안 하는 사람을 알아야지 변화하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이렇게 주체에 있어요. 나는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싶어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식하게 얘기했을 때 정관은 상하적 개념으로다 직위적 상승을 얘기하는 거로다가 직위에 대한 상승과 하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 성장 자체도 상관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되죠. 정관은 고정적인 거예요. 위아래로도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위아래로도 오르려면 정관이 상관, 경관이 있어서 정인이 있어야지 올라가죠. 상관은 그냥 변화를 주체하는 거예요. 횡적 변화, 종적 변화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절 간목 5월 간목의 상관은 그런 변화 자체 같은 경우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 컸다, 안 컸다. 주의에 대한 고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화상관, 목화상관을 갖다 이런 거, 목화상관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태에 대한 변화,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금수상관이라는 것은 보여진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심적 변화예요. 그래서 금수상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관 냄새가 풀풀 나. 한 발 내딛는 것도 갈까요 말까요를 묻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 뛰는 것도 실수가 될까봐 안 뛰어, 안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요. 이런 금수상관은 상관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왜 이렇게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지.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럼 역설해 볼까요? 5월 간목상관이라는 자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었지만 바뀌는 듯해요. 변화무쌍해요. 카멜레온 같아요. 빨간색이 됐다, 파란색이 됐다, 막 이렇게 물감이 바뀌는 것처럼 바뀌어요. 저런 모습은 5월 간목은 형태는 바뀌어요. 시시때때. 근데 마음은 소녀예요. 음양 얘기하는 거에 청정해요. 소녀 같은 감성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5월 간목 자체하고 간목 5, 이 두 분이 같이 공부하시는 세트인지 아세요? 아시나요, 선생님? 요 세트분이 시시때때 변화되는 모습 자체는 있지만 심상 자체는 소녀예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해요. 이런 식으로 금수상관은 이런 식으로 서서히 변해요. 선생님들이 수목상관 같은 경우는 다른 상관하고 틀려 수목상관은 이렇게 시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작과 시도를 하는 것이 수목상관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시도와 도전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수목상관이에요. 이건 시시때때 형태를 바꾸는 거지만 이거는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수목상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수목상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그림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림 그려보고 그래요. 그냥 거기까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수목상관은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다채롭게 한번 해보는 거라고. 모양과 형태를, 이건 모양과 형태를 이미 갖춘 거예요. 뭔가 모양과 형태를 갖춘 거지만 수목상관은 모양과 형태를 다채롭게 그려보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본다는 얘기를 갖다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목상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넓은 도화지 속에 뭔가를 갖다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나는 글 쓰는 거라고 얘기하면 큰 종이에 큰 도화지 속에 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한 문양을 쓰는 거예요. 이게 수목상관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원색적인 것으로 다 그려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수목상관 된 분들이 요즘은 지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어떤 걸 하냐면 수목상관이 미술 치료한대요.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고 사람이 어떤 치료를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갖다 알아가는 게 수목상관이에요. 이 느낌 뭐지? 이 느낌 뭐지를 갖다가 그림을 통해서 읽어서 설명해요. 토금상관은 선생님들이 이것도 또한 상관 냄새도 안 나. 토금상관은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관에 대한 냄새도 안 나지. 토금상관은 진짜 뭣도 모르고 자기가 그 변화 속에서 변화를 갖다가 유지시키고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갖다가 맡는 게 토금상관이에요. 그래서 토금상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동생을 봐야 되는데 동생을 내팽개치고 나가서 10살짜리 아이가 1살, 2살짜리 동생한테 동생을 돌보면서 젖을 먹이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토금상관이에요. 토금상관한테 상담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는 우리 엄마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애 팽개치고 나가갖고 제가 10살 때 애 젖 먹이고 애를 동생을 키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토금상관이하고 아이고 그럴만하다 네가 얼마나 애썼겠냐 그러거라. 상대의 어떤 절제된 행동,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뭣도 모르는 절제, 자제를 갖다가 나는 토금상관은 절제와 자제를 그냥 무엇 때문에 늘 이렇게 발목 잡힌 듯 사는 이런 토금상관은 그렇게 살아요. 그 변화라는 것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 변화가 토금상관한테는 이거는 이런 변화를 갖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상관 자체의 어떤 다름을 갖다 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도 오행이라고 하는 거에 육신이 결합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했나 봐. 이런 질문을 갖다 하는 거 보면. 하다 보면 돼. 오행이 뭔지 알고 육신이 뭔지만 알면 내가 육신, 상관, 변화 하나만 얘기하잖아. 변화되는 거다. 바뀌는 거다. 그래서 목화 같은 경우는 보여지는 것을 갖다 주관하는 거고 금수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금수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라고 얘기했고 목화는 보여지는 것을 말해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이런 순수성을 갖다 좀 봐야 된다. 변화를. 그래서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자체 같은 경우가 상관은 자기가 변화를 주체했다고 얘기하면 인정하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어떤 오행이라든가 육신 이런 것들은 난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이라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아이가 10살이 됐고 12살이 됐고 13살이 되고 시간 속에서 바뀌어가는 것 자체를 그 변화를 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삶이 어제 오늘 내일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인왕자 이분하고 같이 살면 변화는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이분하고 살면 변화는 없죠. 변화가 없는 거에서 관은 변화를 다 쳐내는 거고요. 이는 변하지 않는 곳에 있어요. 진짜 청정한 곳에 있으려고 해요. 이분은 청정한 걸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육신의 인성이라고 하는 자체에 태고하다는 것은 정말 청정한 걸 좋아해요. 이분이 순진한 분을 갖다가 순수한 사람을 갖다 좋아한 거예요. 순수한 거.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앞자에다 백자도 붙이고 치자도 붙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걸 갖다 좋아하는 거예요. 때묻지 않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때가 토덕토덕 붙었어.
변화를 갖다가 변화하려고 하는 걸 변화를 갖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인성 자체 태과가 인성 태과가 식상을 갖다가 탁 이렇게 눌렀다는 얘기는 변화를 갖다가 최대한 완급을 조절하려고 했다는 뜻이야. 인왕 옆에 선생님들이 인왕 자체는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아예 자제시킨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은 내가 이렇게 식상을 갖다가 상당히 불편하게 설명하는 것은 난 그래요. 식상은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솔직한 분들이에요. 배고플 때 밥 먹는 거하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는 거 가장 생리적인 거에 익숙하게 움직이는 게 식상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잘 먹자고 하는 게 식상인데 그게 뭐 어때서 이런 거죠. 이게 어때서 이게 식상의 변화예요.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제일 싫어하긴 해요. 배가 고파도 먹은 티 내갖고서 턱수염 갖다가 가로대놓고 선비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게 인성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보고서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가? 여기서는 또 어떻게 가냐고 선비가. 인왕자들은 상대방한테 못 가는 법이요. 근데 배운 건 있잖아요. 이렇게 배우면 이 선생님들은 막 이런 거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인왕자들은 쉽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가는 법이 아니에요. 계속 턱수염을 없으니까 머리를 갖다 계속 만져고 뒤통수를 갖다 긁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랬더니 승질 답답한 식상분이 이리 와. 이리 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곤방 인왕 시광 이거 굉장히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음양적으로 상당히 극대로다 올려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육신관계. 어쨌든 목화상관, 뭐 이렇게 금수상관, 상관 얘기에 달라서 변화다. 변화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건 관왕이다, 인왕이다. 인왕은 어떻게든 변화를 갖다가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네.